죄와벌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니까 음. 재미가 있었습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생각보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요게 엄청난 속도감이 있는 요거를 이게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게요. 실은 뭐 의미 없는 의미 없는 벌 받는 그러게요. 중이었다. 이게 벌이다. 좋아하는 남자는 하늘을 나는 게 벌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스테마루 인생은 뭐 논하는 인생이죠. 그런 뭘까? 그 스테마루는 네, 그 뭐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또 같은 것 같다. 아까 조건이라는 네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살다가 나무가 없어. 그러면 이동해 저기가 살고 네. 이동해 이렇게 조건에 그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살고 이게 이제 떠돌이고 가끔은 도둑질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랑 늘 그 아버지랑 전혀 다른 두 아버지죠. 두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스테마루가 의미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가구의 공주 아버지랑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가구야 공주 아버지보다 저 아이를 그러니까 보다 잘 키운다기보다 이 같은 거는 같은 거. 부잣집에서 키우든 떠돌아다니는 삶에서 키우든 간에 이 애도 도둑질을 하고 살아야 되고 가끔은 그 다음에 가구의 공주는 갇혀 살았고 그 두 개 중에 뭐를 잘 산다고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조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결론인데요. 슬픔도 고민도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신데 좀 이렇게 온화하시다거나 뭐 아니면 훌륭하시다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는 너무 맹하게 그려져가지고 아무 표정이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날개옷 입혀주는 이 언니는 더 맹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왜 궁금해해? 그래서 여기 이제 무표정하고 맹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달을 둘러싼 색감 있잖아요. 색감. 이게 별로 숲 색감보다도 덜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름에 내려올 때 이런 장면 같은 걸 보면은 뭐 화려하긴 하지만 자극적이랄까 이런 건 좀 덜했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의 발표와 제가 준비한 거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작품을 시작을 할 때, 자, 이게 되게 숲과 나무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요 초반 3분의 1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숲에서 뛰고 놀고 이런 게, 색도 꽁두고 차라리 색깔, 네. 아주 그 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들 표정 되게 개구지고, 뭐 이런 게 되게 색감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으로 선명했던 것 같아요. 요거랑 선명한 정도가 옷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네요. 이 집에 가면은. 근데 마지막에 여기 가는 모든 것의 색깔가 이게 선생님 채도라 그러면 명도라 그러네요. 이게 좀 둔탁하게 떨어진다. 요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그림의 선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고르게 유려하고 그 다음에 속도감도 강조되어 있고 이제 되게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운 거에 비하면 안에 내용은 딸이 나를 버리고 어디 가. 이거 사람들 견디기 어렵죠. 자식이 나를 떠나기를 결정한다는 거를.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테마로 입장에서도 이럴 거면 왜 왔냐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보면은 너무 괴롭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건데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유리하게 감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주목한 마지막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죄와벌이 있고 이 표현적으로 예를 들면 요런 거라든가 특히 여기 까만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세게 쓰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마지막은 거의 뭐 제 느낌에는 뭘 안 썼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둔하다. 이런 거는 이게 되게 자 그래서 가장 상 받은 장면이네요. 너무 괴로운 거에도 생기가 있어. 아까 연하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괴롭고 너무 밉고 너무 엉망진창인 요것에도 생명의 생기가 있어라고 가구의 공주가 말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너무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앞부분 초록색, 뒤에 까만색, 이게 이제 선명한 부분, 그다음에 속도감, 이게 되게 어, 그 액티브 애니메이트 하잖아요. 활기가 느껴지는데 마지막은 전혀. 이게 색감이라든가 속도감, 움직임의 수준에 있어서는 정말로 산다는 게 뭐라는 거를 요런 두 부분에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속상하고 요 두 개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죄와벌, 그 다음에 그림의 어떤 유려하면서도 색감 얘기를 소박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유리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괴로울 때 왜 이렇게 괴로울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막 생각을 멈춰보자, 명상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처님을 발견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저는 부처님도 좋긴 하더라고요. 벌 받는데. 아니, 다르간 부처님은 벌 받지만, 나와 함께 진행이지. 그런 부분이고, 달에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눈을 감은 상태다. 기억이 음, 없는 상태다. 음, 그런 동의어 속에서 생각을 할 때, 요게, 제가 최근에 저 드라마 많이 봅니다. 드라마를 다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짤을 위주로 잘 편집해서 보는데, 요새 어, 초능력자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음, 거기 보면은, 음,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초능력자들인데 현대인의 질병을 알아서 초능력을 잃는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현대인의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초능력을 이거 뭐 설정이 되게 웃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기력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청년층이라든지 되게 이제 큰 거예요. 허무하다. 요거랑 가구의 공주가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가만히 갇혀 있는 거, 생명력이 없는 상태, 거기 이제 달에 간 상태인가, 달병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어, 아주 고통에 대해서 저는 막 찍고 나갈 때 있잖아요. 음, 그거 아주 생명력 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풀에서 뭐가 솟아오르는 것만큼이나, 이게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연하쌤은 또, 여기서 연하쌤의 질문을 일단 먼저 읽고, 기현쌤과 수정쌤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종합을 해볼까요? 연하쌤의 과제를, 조금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읽어주시기도 해도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나무인 듯 오르고 있는. 이제 먹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첫 번째 돌아가다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했었고요. 그게 이제 숲 공간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에 대나무 숲에서 거기 시골집이 있고 또 수도로 가고 또 마지막 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저는 일단은 대나무 숲에서는 이제 막 움직임과 율동이 있는 그냥 지금 모든 것을 선을 만든다? 그것도 읽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 선이라고 생각했고 수도는 정해진 의복, 화장, 공부 이렇게 해서 딱딱한 컨테이너고 이제 다른 슬픈 고통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약간 컨테이너 같은 곳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지 약간 물론 그건 그 사이에 어떤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시즌에 얘기했던 미야자 겐지에서 뭐 돌아온다 뭐 건너간다 네. 들어간다 네. 이런 것들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아기의 음, 의미 그때 아까도 선배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벚꽃나무에서 막 엄청 자유롭다가 갑자기 딱 아이랑 네. 부딪히다 네. 확 변하고 딱 자고 네. 버터에 치면서 그때부터 화장을 막 하고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중간에 또 이에다가 그 검정색 바르는 그 일본 전통이겠죠? 그러다 갑자기 그것도 어느 순간 맞지?
그 미션을 주잖아요. 뭐죠? 왕자들? 아무튼 아, 네네네네네. 나한테 이제 막 미션 엄청 주면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지 못할 거야. 그때 딱 갑자기 이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다시 뭔가 활력이 생기는 그런 변화는 또 올지 갑자기 또 떠올랐고, 뭐 마지막 그 달에서 아기 떠오르는 거는 그러면 다시 그 애기로 그 달과 애기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이제 고통 없는 곳이 그 아기 때 아무것도 없는 천진 아, 남자로 네네. 돌아가는 건가? 약간 이런 걸로 해석했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꿈의 의미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아, 약간 딱 조개 딱 부러뜨리고 막 미친 듯이 막 가면서 옷이 슉 떨어지고 조차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꿈이고 또 후반부에 그 스테마로 오빠랑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막 거기서도 하늘과 막 날아다니고 그 머리의 결도 막 이렇게 막 헤치고 막 이런 게 궁금했고 그렇다면 왜 이제 숲속에서 아빠는 금화랑 옷감을 받은 이유가 이제 아빠가 해석하는 거는 이 아이를 귀중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막 수도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늘의 의미는 뭐였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요거 좋네요. 돌아간다 그 노래가 끝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끝을 잘 모르는 노래였는데, 저는 그 기다려주면 돌아갈 거야. 그 음. 구문 자체가, 어,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노 부부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들으셨죠. 왜 하필 이 부부한테 온 거지? 이 부부가 간절히 애를 바란 적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걸린다는 것도 재밌었고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 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 아빠가 금화 옷감을 받은 이유. 달에서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걸까? 이런 생각도 드셨죠? 어, 집에 좀 두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황자 얼굴이 그 잘생긴 얼굴인지 되게 얍삽하게, 턱이 길더라고요. 턱이 길, 장수할 상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마지막에, 씬 되게 저는 좋던데, 달로 올라갈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황제들이 한 명은 죽고, 거기 뭐 때문에 죽은지 기억나시죠? 그게 제비의 알을 가지고 오는 거. 네네. 그거가 인류학적으로 되게 흔한 에피소드예요. 음. 그 제비의 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그 성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디 안에 뭘 집어넣어서 끄집어내 온다는 것 자체가 성행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런 게 있고 그게 손을 넣으면 되게 따뜻하대요, 그 알이. 음. 그렇게 이제 따뜻하거나 그러니까 어디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비가 새끼를 진짜 많이 낳는데요. 제비가 이렇게 다산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력을 이렇게 접촉한다는 거에서 요거를 나카자와 시니치가 해석을 하는데 요게 어디 있냐면은 레비스트루스의 신화학에 보면 새둥지 터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새둥지를 털어라라는 이야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새둥지 자체가 동아시아에 오면은 제비둥지 털기, 여기 제비둥지를 털어오면은 뭐 이렇게 생명력이 높아져. 이런 식의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둥지를 털려면 땅에서 좀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징이 쓰여진 그 사람이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일이 나중에 위에서 보면 같이 앉아서 그 달빛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더 위에서 보니까 그 스테마로 오빠네 그 사람들 다시 또 뭐 일하고 밑은 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현쌤의 글을 볼까나요? 네네. 지금 이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네. 제가 저 2절 있잖아요. 그 아까 노래 네네. 뒷부분, 제 그 찾으셨어요? 뒷부분을, 아니요. 그 뒷부분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제가 그 앞에가 이제 자연 아, 생명 이 네네네네.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썼고, 내가 일부러 생각을 피해왔던 그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그리고 생각도 제가 못 들고, 찾았어요. 노래가 전곡을 네. 한국어로 이렇게
그 서브 타이틀 아, 달린 걸 찾다가 이거 아. 없네 이러고 이제 이게 약간 다른데, 이제 저는 그 이동하면서 영화를 아, 운전하면서도 보고 막 계속 그러느라고 한국어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불러보세요. 이 노래가 저는 이제 그냥 생명의 어, 순환이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네네네. 근데 영 틀린 게 아닌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벌에 대해서 슬픔과 이 고뇌는 되게 우리가 사는데 너무 필연인데, 이 자연의 법칙도 되게 필연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슬픈 고뇌가 없다는 게 벌인데 왜 그게 벌일까?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썼던 글이 그 가구야가 얘기했던 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기억을 잃는다면 아니면 어떤 뭐 제가 뭐 치매가 걸린다거나 이렇게 상상했을 때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치매가 걸렸다고 상상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떨어져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괴로운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오늘 그 부분도 놀라운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내가 괴로울 거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미리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벌이 내가 아니었다는 게 좀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 갈까요? 네, 그 기억을 잃었어. 네. 그 사람한테 기억을 잃은 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죠. 그게 벌이야. 그러니까요. 그한테 그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그거 없애. 없다고, 그거는 예, 그냥 없으니까 슬프지도 않아. 많아, 예, 근데 그거를 보는 나는 괴로워. 예.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슬픈 나는 고뇌 괴로워. 이 네. 자체는 즉 사는 거네요. 네네네. 이거랑, 네. 아, 그걸 누가 주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이 주지. 음, 자식이 주는 자식이. 그 다음에 음, 그 가구의 공주가 스테마로 오빠한테 반성 안 해요. 음, 내가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 이런 것도 없잖아. 그냥 가자. 근데 마지막까지 미안해요.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나를 음,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을 했어야 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생각을 음, 하는 거죠. 그 부모 자식 관계를 인간관계의 기본 형틀로 본다. 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가구의 공주에 대한 십신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걔는 왜 이게 안 네, 되는 게 근데 뭐가 못마땅한 거야.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 연하 쌤께서는 사전 세미나를 우리 사부님과 한번 하신 뒤니까 걔는 뭐가 못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처음에는 뭐 네, 만약에 계속 그냥 숲속에 있었으면 얘는 그러게. 어떻게 됐었을까? 물론 그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근데 좋은 가정이네요. 숲에 있었으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근데 이제 항상 이 동화는 어딘가 장소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좀 저도 그냥 기현 쌤처럼 그냥 저도 계속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도 생각했던 게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게 음. 가빠가 이렇게 했던 게 저의 약간 항상 원인을 타인한테 찾으려고 했던 저의 습성이 남아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 엄마 있잖아요, 엄마. 그 엄마가 갑자기 해숙쌤 집에 애가 있으면 해숙쌤이, 이거 옳다구나. 내가 지금, 이게, 저만 해도 애가 오면 어떡하면 좋아하지. 하는데, 그걸 받아야 들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되나 봐요. 음, 근데 그 엄마는 그 남편이 이제 수도에 가자. 그럼 가야 되나 봐요. 그 되게 그냥 소위 말하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딸이 엄마 나 그 진짜 견디기 어렵죠. 딸이 내가 이렇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진짜로 그 가구야 엄마 아빠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네요. 영화 자체로 그랬는데 너무 싫어요. 이거를 들으면 그 부모가 그런 내가 싫어가지고 이거 그냥
나 갈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아니 잘하려고 한 건데 일이 그렇게 된 거를 그 엄마가 안 돼, 안 돼. 그럴 거면 날 데려가 해도 그 받아들이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요 작품에서 여성이 산다는 게 이렇게 그 얼굴 큰 엄마 거기에 설정이 돼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그 저는 해보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인다. 뭐 약간 이게 일본의 전통적인 그 시대에 네네. 어떤 관행이었을까? 약간 아, 그래서 약간 처음에 보면서는 굉장히 일본적인 내용,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네네. 여성의 삶이 되게 네, 수동적으로 아, 그려지고, 네네. 음.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로 그려진 네네.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런 존재, 상징적인 이미지가 네네. 있지만, 음.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고, 어,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네.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설득하지도 않아요. 얘야, 뭐, 네가 이렇게 해야 네네. 된단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이 아이가 그냥 어깨를 내주는 네네네. 존재.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모든 분야에서 남편한테도 평생 그런 존재로 산다는 게 음. 그냥 대자연처럼 그냥 네네. 그려졌던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그 여자라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여자의 삶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약간 이게 그 시대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만 가두기는 사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네네. 성장해서 선택해서 네네네.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냥 오롯이 그려졌던 것 같은데 네. 이야기가 어느 순간순간 어떤 방향으로 흘러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좋네. 사실은. 네네. 그래서 되게 오픈된 형식의 네네. 이야기라서 꼭 그 얘기가 그렇게 안 가고 스테마루를 만났어도 그 숲속에 그냥 음. 살았어도 아, 어떤 사건이든 분명히 일어나서 뭐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남편이 뭐 일찍 죽을 수도 아, 있고 뭐 아니면 달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네. 성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보름에 한 네네네. 번씩. 네네. 그래서 아이라는 그 이미지와 매치시켜서 아마 달에서 온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었을까 아,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런 생각도 요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네, 그게, 일단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화면 자체가 아까 여백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토론을 했지만 여유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는 다 채우잖아요. 빽빽하지. 그 그림은 본인이 빽빽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노트 뭐 이게 미술관 빽빽해. 요게 어디로 튀면 안 될 것 같은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도 되게 어떤 정합적이랄까, 일관적이랄까, 이게 요 굳건한 어떤 거고, 요거는 그 해수쌤이 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그 그림체 자체가,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은 그 경우를 열어두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굳이 지금 말씀드리면 굳이 근데 되게 저편도 있고 토토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림 자체는 너무 많은 정보가 차원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토로도 있고 뭐 고양이 버스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보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의 스타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요런 것도 좋고, 또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내용도 있고 표현 차원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그, 엄마가, 네, 이제 수동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이제 네, 그것만이, 음,
그냥 수동적이야,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되게 매력이 있는 거를 오늘 되게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전체가 다 어떻게 살까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까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집을 어디에 사는가 할 때 그 사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오두막에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대궐 같은 도시의 집에서 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안에 엄마의 집이 또 한 구석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게 재미있고, 그게 이제 큰 집과 엄마 집 사이에 통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그 넓은 공간, 아름다운 뭐 연못 인테리어를 버리고 자꾸 이 엄마 집에 와서 대화를 하고 통화한다는 게 재미있었고요. 근데 그 이제 만약에 그 큰 집을 아버지가 지은 것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보여지는 삶이고 또 남의 손을 빌려서 여봐라 누구 없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어머니의 집은 나는 일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이제 배를 짜고 실을 잡고 텃밭 가꾸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또 밥도 짓고 또 아이를 기르기도 하는 그런 집을 또 자기가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뭘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걸 계속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 너무 좋네.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어떤 세미나에서 인류학 세미나를 하면은 인류학은 무문자 사회를 다루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주체가 없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전체 속에서 뭘 하자 이런 주장이 되게 많죠, 인류학 책들이. 근데 그거를, 이게 제 직관인데요. 특히 20대 청년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말인가 봐요. 금방 반발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설득할 언어를 뭐 없는데,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인 건 안 좋은 거야라는 생각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문화인가 봐요. 당하는 건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돌아가나 봐.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뉴스를 틀면 다 당한 얘기야.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이 좋으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한 얘기가 아니면 잘한 거에 자랑한 얘기가 아니고 다 당한 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언술이 되게 센 문화예요, 지금. 그런 느낌 쌤들은 받으시나요? 저는 애들 초등학교 딱 보내니까 금방 오던데요. 피해자의 언술을 익히게 해,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학교 폭력 이런 건 다 누가 이기냐면은 누가 더 많이 피해받았냐가 이기게 돼. 아닌가?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담임쌤이 제일 많이 피해받았대. 그리고 학부모가 제 애들 싸움인데 결국 얘가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냐면 실은 나 정신병도 다녀. 이게 제가 겪은 두 번의 패턴이었어요. 모든 싸움이 벌어지면 거기서 결론이 누가 더 많이, 아닌 거예요. 제가 겪은 누가 더 많이 피해받았는데 피해받은 것 중에 어쩌면 정신적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 모르겠다 야. 아 그래 일단 널 보호해.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는 게 피해자 위치를 찾아가면 문제의 본질을 호도시킬 수 있고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 담론의 구조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근데 수동적인 건 나쁘다면서 자기를 수동적인 위치에 가는 게 너무 익숙해. 자기가 그럼 능동적인 위치에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능동적인 위치에 간다는 거는 저지르고 있고 행하고 있는 건데, 그 인과의 책임을 지는 말은 별로 없어. 이게 제 경험이. 근데 일단, 이게 되게 유리쌤이 좀 더 발전시킨 걸로, 수동적인 게 진짜 뭔가를 따져보면은, 이 엄마가 가만히 있은 엄마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동화가 하고 들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는, 동화적 주인공이 일단 당하고 시작하니까, 엄마가 없어. 상처를 받아. 그리고 요리쌤 지금 생각 좀 더 어떤 거 드십니까?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진짜 뭐가 수동이고 어떤 수동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수동이 나쁘다 이거 생각해 보자. 이것도 더 좋았고 요 과거의 공주 엄마 있잖아요. 유리쌤 지금 분석 되게 좋네요.
어떤 아버지의 집에서도 이 엄마는 자기 살 길이 있고, 그나마 엄마 음, 자기 정은 딸한테 줬잖아요. 음, 그 집 밖에 모르는 딸한테. 그래도 엄마는 결핍이나 결여를 몰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시집 가도 이 얼굴 큰 엄마는 자기 식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이 엄마가 어, 더 딸한테도 사랑을 딸이랑 더 많이 같이 있었고, 그 좋아하는 아버지 지금 신랑감 고안으로 바꿔놓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편에서 일단 수동과 우리가 전래동화를 주로 읽으니까 여성성, 이런 문제를 얘기를 나중에 하면은 되게, 지금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 네네. 예, 예. 아,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요거 되게 좋다. 요거 좋다. 수동이라는 거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 티빙골드도 해결을 해보고, 여기서 수정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초코파이. 네. 자, 과제가 있다는 건 잊고 있어가지고. 저도 잊었는데 하셨다. 그, 요나쌤이 예. 과제를 잊고 있었다는 말에, 과제가 있었어. 유리쌤도 오늘 올리셨어요. 네. 아침에 제가, 올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유리쌤 거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유리쌤 거를 읽고 수정쌤 거를 읽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기회와 지혜를 연마하고 원숙한 여인이 되어 달로 돌아간다. 여행하는 삶. 가구여 공주는 만남, 발견, 기쁨이 넘치는 성장기와 이별, 한계, 아픔을 배우는 성숙기 등 인생 주기를 경험한다.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부터 떠들썩한 도시의 삶을 두루 겪는다. 대궐 같은 집에서 격식을 차려 살다가 거지가 되어 떠돈다. 귀한 신분 계층에게서 어리석음과 탐욕을 들여다보고 비천한 좀도둑에게서 우정과 진실함을 느낀다. 달 사람이 지상이라는 가장 먼 곳까지 탐사하고 되돌아가는 이 여행은 영속적인 달의 주기,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의 순환을 닮았다. 옛 이야기의 애니메이션. 나무꾼이 숲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이 옛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류의 탐구 결과를 담고 있다. 풀, 꽃, 나무, 짐승, 벌레, 새와 사람 등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모두 고귀함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붙잡아 두는 순간 지력이 고갈되듯 생기를 다 써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대나무 하라범의 부의 원천은 대나무 숲에 있다. 보물은 빛나는 황금과 화려한 옷 자체가 아니라 숲 자체에 계속해서 돌아오는 생명의 힘이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옛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유통시킨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붓으로 그린 옛 그림의 형식을 도입한 것 같다. 손으로 그리고 음악을 담고 문자가 아닌 목소리로 전해지는 복합적인 창작물로서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만든다. 여기 제가 지금 봐가지고 제가 생각이 짧겠지만, 옛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에서 요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이 아주 좋네요. 대나무 하라범의 구의 원천이 대나무 숲에 있다. 이것도 좋고, 그 부라는 게 뭐냐면, 황금하고 옷이 아니고, 숲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기현쌤의 그 노래도 있고 돈다 돈다 돌아온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대나무 숲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요 마지막 문장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생명의 힘이다. 요 문장을 쓰신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요게에서 이게 정인데 가구야 공주의 보물은 땡땡이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어서 요런 문장이 하나 힘있게 있으면은 글이 이렇게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좋고 수정쌤 글을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슬픔도 사랑의 정도 이 땅에 생기다. 대나무 순에서 태어난 아이는 늙은 대나무 나무꾼에게 발견되어 그의 집으로 온다. 대나무 순 아이는 처음 불어오는 바람에 눈부신 햇살 그림자에 나뭇가지에 앉은 새의 울음소리에 까르르 웃으며 갑자기 무거워진다. 대나무 순 아이는 세상을 한 가지씩 경험할 때마다 웃고 울며 쑥쑥 자란다.
마치 바람과 햇빛과 나무와 새를 만나러 이 땅에 온 것 같다. 쑥쑥 자라는 것이 마치 대나무 순처럼 보인다며 동네 아이들이 붙여준 대나무 순이라는 이름을 싫어한 늙은 아버지는 아이를 희매라고 부른다. 그를 먹이고 살리는 대나무를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고귀함은 눈부시고 빛나는 금으로 살 수 있거나 찬란한 색과 질감으로 화려한 옷감 같은 것이다. 그래서 궁중에 유명한 사람을 불러 대나무 순 아이의 이름을 찬란히 빛나는 가구야 공주로 지어주며 아주 흡족해한다. 하지만 가구야 공주는 자기 이름의 명명식 이후로 찬란한 빛을 잃어간다. 커다란 저택에 딸린 방 안에서 어떤 세상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구야 공주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부른 노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노래 넘어가. 이거 노래 이거 맞아요. 다 읽어주세요. 불러주셔야 됩니다. 돌아라, 빙빙 돌아라, 물레방아야 돌아라. 돌아서 흘림을 불러오렴. 돌아와 돌아오렴. 아득한 시간이요. 돌아와서 마음을 떠올려다오. 돌아와서 마음을 떠올려다오. 새벌레, 짐승, 풀, 나무꽃, 봄, 여름, 가을, 겨울 데려오렴. 돌고 돌아 마음을 떠올려다오. 아득한 시간이여. 돌고 돌아 마음을 떠올려다오. 그만 얘기하지. 왜 이거 마지막에 중요한데? 네. 새, 벌레, 짐승, 풀, 나무꽃, 사람의 정을 키우고 키워서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돌아가리라.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돌아가리라. 정말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아득한 시간을 돌고 돌아 이 땅에 돌아왔지만 대나무 수나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마음을 잃는다. 바람과 햇빛과 새와 나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손 안에 갇혀 생기를 잃는다. 누군가의 손 안에 갇힌 채로 이 땅을 경험할 수는 없다. 대나무 수나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외친다. 하지만 곧 후회한다. 그러나 그 외침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대나무 숲 아이는 뒤돌아본다. 이 땅의 마음을 떠올리기 위해, 돌아오기 위해.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돌아온 이 계절의 빛과 색, 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계절이 올해 유난히 눈부신 화답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다림이 길어서다. 이 계절을 기다린 나의 마음이 정말로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가구야 공주는 배틀 앞에 앉아 시를 풀고 감으며 옷감을 짜며 돌고 도는 시간을 생각한다. 영원히 도는 물레방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오는 시간 속에 새겨진 풀, 나무, 꽃, 새, 벌레, 짐승의 마음. 그 마음과 엮이는 사람의 마음을 떠올린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 차마 그 마음을 배반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연의 여린 마음은 사람의 정으로 키워진다. 대나무 숲 아이처럼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점점 무거워지고 쑥쑥 자라고 싶다. 한 줄기 햇빛과 바람의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손에서 놓친 청개구리가 아쉬워 꺽꺽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가고 싶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도 사람의 정도 그 생기의 일부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 네, 마지막 문단도 좋네요. 우리 수영 선생님께서 차분한 문장을 쓰셨네요. 이거 선생님 어떠십니까? 선생님, 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숙제를 깨끗하게 잊어서 많이 맞아. 잊은 사람은. 깨끗하게 잊어서 많이 해놨고, 네. 그, 사실은 살면서 그냥, 그래도 계속 찾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람? 뭔지, 세월이 이유. 이유. 분명히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만, 언젠가 어디로 우리가 간다는 걸 알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나무가 자연이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그 생각도 계속 불안해. 네네. 그런 이유도 하나일 수 없고, 그냥 성장할 때마다 계속 바뀌기도 하고, 네네네. 그 목적이라기보다 그 의문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거를 팀 인골드 아무튼 중요하다. 제가 읽은 것 중에는 이게 해러웨이가 쓰는 실뜨기하고는 이게 아주 그거보다 훨씬 더 저한테 매력적인데 팀 인골드가 인간을 이렇게 그게 3부에 모든 것은 손을 만든다 3부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 거를 생각하잖아요. 맞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촉발이 돼가지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촉발이 돼. 아, 이걸 하면은 저런 일이 있겠구나를 상상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필요하다기보다 목적 의식이 우리를 끄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우리를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숙쌤이 말씀하신 부분이 팀 인골드의 3부를 이해할 때도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가 목적이나 과거의 공주가 얘도 뭘 하려고 했지. 아, 이게 좋네. 뭘 하려고 했는데, 팀 인골드의 언어를 바꾸면은 이 상상력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상상력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기현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20세기까지의 17, 18, 19, 20, 서양의 철학자들은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티밍도 그 말을 바꾸면 상상. 그러니까 숲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촉발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기 있게 가는 거고, 수도는 그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너무 없을 뿐이야.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좋네요. 요 부분 좋고. 그 다음에, 유리쌤 어떠십니까? 가구의 공주? 또 듣고, 다다다다. 네. 어, 너무 찬란하다는 말이 자꾸 기억에 남는데, 그, 지금 찬란한 5월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 찬란함을 기뻐하고 싶고, 또 그런 아이들처럼 웃거나 행복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눈밭에 쓰러져서 거지꼴로 이제 죽는 것 같은 그 상황까지 갈 때, 그렇다면 겨울은 그런 찬란함과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움트는 뭐가 있을 거라고 기다린 때야라는 지혜를 숫쟁이 할아범한테 배우듯이, 갓 태어난 아이라서 아직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모를 수도 네. 있으니까, 달 사람이라서. 좋네. 그거 좋네. 그런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서, 찬란한 5월, 그 말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그 좋고, 그 에피소드 우리가 빠뜨렸네. 중간에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봄이 온다니까. 그게 아주 좋네. 이게 돌고 돌아 생기 부분도 유쌤 너무 잘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달의 마지막에 가구의 공주 있는 얘기 귀엽고 예쁜데, 저는 무지고 벌 받는 상태일 수 있다. 천진난만한 것이, 어, 천진난만이 버릴 수 있다와 이게 그 눈 속에서도 봄이 온다는 거를 볼 수 있어야 이 생기에 값하는 거고 우리 엄마는 그거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눈밭에 그 꼴로 쓰러져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웃의 야마다 군 요게 야마다 군 주제곡이 유명한데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 노래 전체 주제가 될 대로 되라예요. 그 영화 주제가. 뭔가 그게 그 영화를 만드시고 이제 요거를 만드시면서 그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사람들은 힐링 한다. 근데 나 힐링이란 단어를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지금 뭐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뭘 고쳐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안 좋다는 거야? 아니고 지금 이거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힘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어, 살만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눈밭에 뒹굴더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다음에 이 작품이 나와서 지금 우리쌤 말씀이 너무 좋네요. 연아쌤 어떠십니까? 많은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데, 아까 그 수동 능동? 그거가 지금 저도 완전 되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이따가 전시 가면서도 많이 생각을 들고, 요거 해보죠. 그러면 수동능동 그게 중동태의 세계라는 책도 정리를 잘 돼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수동 능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잘 짜보도록 하고요. 동화 전체가 그런 질문을 준다. 그 다음에 수정쌤 어떠십니까? 그 선생님께서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을 거라, 네. 가구야 공주를 기다리지 않을 거라 얘기하셨는데, 간절한 기다림이 돌아오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그 수정쌤의 생각 방법 중에 층위가 다른 게 붙을 때가 있어요. 네. 자, 1번은 이 부모가 기다렸기 때문에 애가 돌아오는 거지. 요거 자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 1차적으로. 연하쌤이 정말 간절히 나 안 했다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바다가 찾아오는 것은 그 생애에 대한 내 애착, 삶에 대한 나의 기대가 바다에 와라 이렇게는 안 호명했지 그러니까 여기 되게 좋은 기다린다는 게 진짜 뭐야. 해숙 쌤이 기다린다는 게 뭔가 이 예술가에게 작가에게 작품을 하시면서 기현 쌤에게 기다린다는 게 진짜 뭐야 들어가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푸는 게 그 인류학이고 동화 인류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하나 있다. 부모가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또 기다린다. 그런데 가구의 공주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야. 기다리는 존재는 누가 오면은 기르고 함께 살고 그를 위해 뭐를 하는 거야. 기다린다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어. 그게 굳이 직업으로 말하자면 부모라 그래. 그러니까 해숙쌤도 부모인 거지, 지금. 작업을 하시는 한에서. 기다린다. 이 삶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데 내 딸을 기다린 건 아니지. 아니, 가구야 네네. 공주가 돌아올 때 그 모습 네네. 그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어떤 다른 존재로 돌아오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될 네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말씀을 맞춰주시면 이제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아까 달의 꼬마는 다르게 해석되겠네. 기다리는 상태에 있고, 이제 그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자식이 돼서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또 달로 가더라고 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남은 부모는 다른 걸 이제 기다림 속에 계속 있는 거니까 올 필요는 없고 올 거니까 요거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써보자요. 이렇게 하면은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마지막에 달과 아이를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가구야 네네. 공주가 나중에 풀한 포기로 돌아오더라도 그렇지, 좋네.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할 텐데 너무 그 좋네. 마음은 네네. 그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네네. 기다리지 않는다 하면 그 마음을 또 저, 기다리는 사람은 어머니가 그 가구의 공주를 기다리지 네, 않지만 어머니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네네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않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안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 이 겨울에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오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아, 그 숯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안 기다려도 봄 온다고? 아니요. 그런 건 네, 아닌데. 그게 아니면 아니고. 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네네. 그게 틀린 말씀 아니고. 근데 네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네. 기다려야만 봄이 온다. 그러면 요게, 이거 너무 좋네. 기다린다고 하는 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능동적으로 기다려.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숙제 이걸로 가죠. 기다린다는 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일단 이렇게 어디 정해볼까요? 공문서에 써가지고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농부가 기다리는데 근데 우리 네. 유리쌤은 농사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농부가 그러면
농부의 말씀도 아, 진짜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아기를 키우는 연화 선생님도 되게 궁금했지만 그 농사를 하시는 아, 연화 선생님은 네네. 요거에 어떻게 느끼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네, 농부는 기다리는 어떤 농부는 유리쌤 말씀해 주십시오. 능동인지 네, 농부의 수동인지. 입장에서 이 동화를 평가한다. 제가 농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난 농부다. 아, 우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네네. 잘 가까우시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농사를 지어 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농사를 다시 보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이고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치. 맞아, 맞아. 네, 탈주. 그래.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책은 얇기도 한데, 샤머니즘에 관한 걸로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아무 얘기 쓰셔도 관계없이 한 줄이어도 되고, 여기 되게 내가 생각거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평을 쓰셔도 되고, 오늘 거를 발전시키셔도 되면, 샤머는 도대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거 다 괜찮고, 그런데 글을 쓰기 앞에 한 두세 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내가 어디서 사는 누구다. 이거를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거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 자랑 실컷 해도 돼. 반성금지. 내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고, 약간 내 관점, 내 출발지 같은 거를 내 친구들한테, 요걸 잘 있으면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 각자 연재를 시작할 때 요거를 이용하죠. 이렇게 가고, 기대해줘. 나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가구야 공주를 시작을 해서, 아까 많은 질문이 있었고, 동화란 뭘까, 진짜? 동화적이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현실과 기물이 현실과 남연와의 관계를 동화적으로 풀어본다는 건 어떤 거고, 나에게 리얼리티라는 게 또 아까 일쌤 말씀 너무 좋네요. 벗어나고 싶은 이 리얼리티. 내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고, 환상이란 또 뭘까? 이런 거 질문을 되게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각자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각자 숙제는 다음 주 책을 약간 테스트하면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다, 좋게, 이렇게 이미지 이런 것도 좀 찾고,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